환자분들은 조바심이 나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니면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경험과 실력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만났던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재수술 관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계절 따라 여름에는 그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웬만한 수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소음순 수술은 과거처럼 모양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심각한 병증을 초래하는 일은 이제는 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자의 만족도와 기대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는 결정이 되지만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환자 사례가 되겠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여러 명의 소음순 재수술 환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환자는 50대 중반이고요. 저에게 처음 왔던 것은 약 2년 전에 저희 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환자분께서는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소음순 수술을 했는데 모양도 좀 대칭이 되지 않고 특히 통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할 때 성교통이 심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병원을 다녔고 수술한 병원에서 비대칭에 대한 교정 수술은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보고 이분은 외형적으로도 대칭화시키고 특히 두께 면에서 교정을 하는 게 좋겠지만 통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생각해 봤으나 당시에 검사한 내용으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외형상. 그러면 아마도 소음순 하측에 대음순과 연결되는 부위에 통증성 부위가 만져지고 있었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미 소음순 수술을 첫 수술 외에도 두세 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술한 부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통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후로 환자분은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됐지만 회복되지 않는 문제로 저에게 수차례 방문을 했고 2년 동안 약 10여 차례 환자를 진찰하고 그때마다 변화를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야, 소음순 수술이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정확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환자는 제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꼼꼼히 진찰을 해본 결과 소음순 똑같은 부위에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좌측 소음순 부위가 비대칭으로 모양이 잘못되어 있다. 그거 교정하는 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음순과 소음순 부위가 분명히 한 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죠. 잦은 소음순 성형을 통해서 자꾸 조직을 잘라내다 보니까 봉합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건지 조금은 딱딱한 부위가 두세 군데 있었고 유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정확한 진단은 또 중요하지만 너무 시간을 끄는 건 아닌가 해서 일단 유착 박리를 목적으로 비대칭되어 있는 부분을 대칭화하는 비용적인 시술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고 이틀 전에 시술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진 않았어요. 비대칭인 부위는 대칭을 맞춰서 절제를 하고 봉합을 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음순이 대음순과 붙어있는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음순의 정중앙 봉합했던 변연부를 절개하고 내부 박리를 하다 보니 깜짝 놀랐는데 그 수술했던 부위가 어디였는지 알 만큼 내부에서는 아주 단단한 유착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직을 당기면 달라붙지 않은 부위는 편하게 이완이 되는데 그 부위 몇 군데는 딱딱하게 안쪽에 더 깊은 층의 조직들과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직별로 소음순은 소음순, 대음순은 대음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오히려 소음순이 좀 작게 됐던 부위는 당겨서 소음순을 다시 형태를 만들어줘서 대칭화를 완벽히 이루었습니다. 환자는 아직 경과를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분은 상당히 만족을 했고 제가 요구하는 시기에 진찰을 꼭꼭 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이분이 제발 잘 나아서 그분이 불편해했던 모양상의 교정뿐만 아니라 성교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조금은 자유로운 부부 생활과 일적 문제로 더 이상 수술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저도 희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소음순 재수술을 그럼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답을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소음순 수술은
한 번에 정확히 원하는 시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환자들의 기대치가 정말 면밀히 크게 맞춰졌으면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환자와 상의해서 할 수 없으면 수술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의사가 사람인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위까지 동의가 되고 만족한다면 그렇게 맞추고 자르고 두께를 똑같이 해주고 그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죠. 소음순을 대음순에 갖다 붙이는 기본이 안 된 시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환자분들은 조바심이 나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니면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경험과 실력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만났던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환자분에 대한 정신적인 판단과 치료, 또 제가 이 수술을 다음에 또 할게요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렇게 모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들의 삶과 정신적인 영향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내가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 하면 주변을 찾고 진찰은 받을 수 있으나 환자분이 그 결정을 할 때까지 많은 자료와 많은 정보를 구해서 최대한 마지막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것을 수술하는 선생님도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다른 충분한 검토와 검사와 상의 후에 시도할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의 결과는 저는 나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떠나서 환자가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다면 의사로서 굉장히 보람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저에게 10여 차례 왕래하면서 벌였던 그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가 다 보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런 환자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긴다면 꼭 저뿐만 아니라 이쪽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좀 나서서 소음순 수술이 잘못돼서 고통받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술은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해서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중히 결정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째 수술, 그 이상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